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깊이 살펴볼 내용은 청소년 상담의 여러 접근법 중에서도 특히 여성주의, 다문화, 그리고 통합적 접근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럼 먼저 여성주의 상담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상담은 아닌 것 같던데요. 아, 네,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여성주의 상담은 성별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이나 고정관념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파고드는 접근이에요. 아하, 그래서 자료에서 보셨듯이 목표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넘어 내담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고요. 남녀를 딱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사회 구조까지 같이 보는 거군요. 그렇죠. 자료에 밀러, 길리건 같은 여러 학자들 이름도 나오던데 이 접근법만의 좀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요.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개인의 약함이나 질병으로만 딱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때로는 이게 불공정한 사회 시스템에 대한 어쩌면 건강한 반응일 수도 있다. 이렇게 다시 보기도 하거든요. 아, 재해석을 하는군요. 네, 그리고 상담자와 내담자가 굉장히 평등한 관계를 강조해요. 아, 수평적인 관계. 맞아요. 그리고 알파 편견, 베타 편견 같은 개념도 나오는데 성별에 대한 차이를 너무 과장하거나 알파 편견, 아니면 아예 무시해버리는 베타 편견, 그런 시각들을 경계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상담할 때 사용하는 기법들도 좀 독특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주로 쓰이나요? 네, 아무래도 관점이 다르니까 기법도 좀 다르죠. 예를 들면 성역할 분석이나 권력 분석 같은 걸 해요. 이걸 통해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받는 메시지들 있잖아요. 그런 게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탐색해 보는 거죠. 사회적 영향 탐색이군요. 네. 그리고 주장 훈련이나 의식 향상 훈련 같은 걸 통해서 내담자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좀 더 주체적으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힘을 키워주는 걸 돕습니다. 독서요법이나 재구성 같은 기법도 활용되고요. 정말 개인의 변화를 넘어 사회적 변화까지 염두에 두는 접근법이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다문화 상담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죠. 사실 우리 사회도 이제 다문화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죠. 다문화 상담의 핵심은 역시 문화적 차이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에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 게 상담사가 먼저 자기 자신의 문화적 배경이나 혹시 가질 수 있는 편견 같은 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상담사 자신부터요. 네, 그리고 동시에 내담자의 문화적 가치관이나 세계관, 언어 같은 구체적인 정보들을 배우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고요. 단순히 다른 문화를 그냥 아는 걸 넘어서 상담하는 방식 자체를 그 문화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는 뜻이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권에서는 감정을 막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걸 좀 어려워할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개인의 결정보다 가족이나 공동체의 의견이 훨씬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상담사는 굉장히 융통성이 필요해요. 내담자의 문화적 배경에 맞춰서 소통 방식이나 상담 기법을 좀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 거죠. 융통성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언어 장벽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걸 보완할 방법을 찾는다거나 필요하면 지역사회 자원 같은 거랑 연결해주는 역할도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문화 전체를 아우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통합적 접근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이건 이름 그대로 여러 가지를 합친다는 느낌인데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네. 통합적 접근은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생각에서 출발해요. 뭐냐하면 어떤 이론 하나만 가지고 모든 내담자에게 다 효과적일 수는 없다는 거죠. 아,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요. 네. 그래서 마치 의사가 환자 상태에 따라서 여러 치료법을 조합해서 쓰듯이 상담사도 내담자의 특성이나 문제, 또 처한 상황에 맞춰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이론과 기법들을 선별하고 또 체계적으로 통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여러 이론에서 좋아 보이는 것만 골라 쓰는 건가요? 자료 보니까 기술적 절충유인이, 이론적 통합이니 용어가 좀 있던데요. 아, 네. 그게 좀 방식이 다른데요. 기술적 절충주의는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이론의 틀에 얽매이기보다는 다양한 기법들의 효과에 초점을 맞춰서 빌려 쓰는 것에 가까워요.
기법 중심이군요. 네, 반면에 이론적 통합은 좀 더 나아가서 여러 이론들의 핵심 개념들을 융합해서 아예 새로운 이론적인 틀을 만들려는 시도예요. 예를 들어 변증법적 행동치료, DBT 같은 게 대표적이죠. 아, DBT가 이론적 통합의 예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동화적 통합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번 하나의 주된 이론의 바탕으로 하면서 다른 이론의 유용한 기법들을 선발적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이론 안에 녹여내는 방식이에요.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 MBCT 같은 거요. 방식이 다양하네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이것저것 막 섞는 혼합주의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혼합주의는 좀 비체계적이고 이론적 기반이 약할 수 있거든요. 통합적 접근은 철저히 상담자의 숙고와 이론적 근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체계적인 통합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프로차스카와 디클레멘티의 변화 단계 모델도 이런 통합적 관점의 좋은 예로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그 변화 단계 모델. 변화 과정을 단계별로 나눠서 각 단계에 맞는 전략을 쓴다는 아이디어가 상당히 실용적이고 흥미로웠어요. 뭐 숙고 전 단계, 숙고 단계, 준비, 행동, 유지 단계까지요. 네, 그 모델은 내담자가 지금 변화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개입 전략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유용한 틀이죠. 통합적 접근이 얼마나 실용적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